대학원으로 가서 OPT로 비자 딴 다음에 뭐 결혼해서 영주권 받거나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노력을 6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나마 가장 괜찮은 루트를 밟았는데도 실패를 했으면은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를 미국 정부한테 증명을 해야 돼요. H1B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왜 내가 미국인을 안 쓰고 얘를 쓸 수밖에 없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 한국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얘가 뭐 색사 과정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지출을 하면서 그게 또 프로세스가 뭐 여러 가지 뭐 EB2가 있고 EB3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석사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EB2라고 해가지고 좀 고학력 기민 약간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뭐 한 2-3년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국가마다 달라요. 중국이나 인도는 워낙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민하려면 그래서 막 한 10년 걸리고 H1B를 받아도 영주권을 못 받으면은 노름묵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나한테 H1B를 내준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려는 회사한테도 내가 지금 H1B 상태인데 신분은 되는데 이 회사의 H1B를 너네 회사의 H1B로 옮기는 거야. 이거를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리걸팀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옮겨야 돼요. 근데 회사에 따라가지고 나 이런 복잡한 거 싫은데 이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미국인 쓸래.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서 나가리 되는 거고. 영어 잘하면 좋죠. 영어 잘하면 좋은데 단기간에 느는 거 아니니까 그냥 영어는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적을 못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take it easy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짐이라고 합니다. 유펜에서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취업이 안 돼가지고 바로 대학원 지원했는데 돼서 졸업하고서 바로 갔어요.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코스트 오브 리빙 이런 게 되게 비싼 거에 비해서 페이가 미국만큼 세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SOP를 유학원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로 쓴 다음에 영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원에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맡기면서 저는 약간 GR이랑 토플 공부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학부만 졸업해서는 이렇게 큰 좋은 SOP를 쓰기가 쉽진 않잖아요. 처음에 미국 갈 때는 재료공학과로 갔었거든요. 학부를 물리학과를 나왔었는데 물리학과에서 재료공학과로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사실 학부 졸업생의 그 시선에서 본 이유야 거의 뻔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간이 뭐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유학 준비를 시간이 거의 마이너스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냥 레이트 어드미션 받는 학교들만 어플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GR이랑 토플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레이트 어드미션을 받는 학교가 어딘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일일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프로세스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한 6펜급의 대학들은 사실 레이트 어드미션을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유학원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그 타임라인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6펜이 레이트 어드미션을 받는 대학교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판단도 못했을 거고 거기 6펜보다 더 아래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좀 페이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기억하는 데는 약간 버지니아 텍, UC 리버사이드 여기도 페이를 했던 것 같고 유펜은 어떻게 붙어가지고 UT 댈러스를 가는 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가면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붙긴 했는데 더 위에 거를 붙으니까 뭐 위에 거 가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유학을 준비하는 데도 좀 자아 발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못한 것 같아서 과연 이 유학을 왜 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잖아요.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실험을 하는 연구실보다는 좀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실 이쪽을 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막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에 대한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좀 약간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학교가 또 그런 듀얼 디그리를 또 제공을 하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그 듀얼 디그리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사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또 이제 학점 컷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페일했는데 마지막 학기 이제 4학기째 신청했는데 그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더 하게 됐죠.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상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교수들이 약간 진짜 바쁘게 산다. 오히려 약간 학생보다 더 바쁘게 산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도 바쁜 그런 교수님들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좀 약간 테니어 받고 좀 약간 널널하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다니는 교수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 테니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교수님들 많더라고요. 미국의 대학이 경쟁력이 강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물론 연구 방면에서도 자금력이 되니까 정말 좋은 그런 교수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교수님 자체가 다들 그런 분위기예요. 강의도 강의지만 프로젝트를 따오고 이런 연구가 좋아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학생들보다 훨씬 연구에 더 매진하고 더 열성적이고 한국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분위기를 잘 못 봤었거든요. 연구는 어차피 대학원생들이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는 했죠. 알바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미국의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학생 신분이든 미국인이든 똑같은 건데 소셜 시큐리티 카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그게 약간 신분증 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걸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여러모로 편한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약간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알바를 했어요. 학교 오피스에서 일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일을 하고 주립대학 가면 됩니다. 텍사스 주립대학 같은 데 가면은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4만 불 좀 넘었던 것 같거든요.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부모님이 이제 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좋은 데를 간 거죠. 근데 텍사스 학비가 10,0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인스테이트 학비가 10,000불이에요. 장학금을 1,000불 이상을 받으면은 인스테이트 학비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는다고 그 오퍼가 왔어요. 근데도 안 간 거죠. 저는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5천만 원 정도 물가도 싸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또 알바하고 이 얘기를 하려면은 OPT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OPT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템이라 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제약들이 많아요. 사실상 3년 동안 일을 하는 것도 인플로이어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1년 동안도 90일 안에 그 인플로이어를 찾아야 돼요. 그 90일이 안 되면은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에도 막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다 떨어지고 그 90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차라리 그때 배짱으로 그냥 뉴욕에 그냥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얻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 나름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페인 잡을 얻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혼자서 이렇게 자립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실 그 중부 뉴저지로 가게 됐어요. 그 중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부품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한국인들이 되게 많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의 한국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뽑더라고요.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는 근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잡조차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그걸로 잡을 했구나.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일을 했는데 그 IT 기업이 아니니까 IT 기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면접을 보고 면접 봤던 얘기를 들려드리면은 정말 눈물 납니다. 차에서 이렇게 면접 보고 그래서 이제 나온 곳이 미국 회사인데 이제 IT 컨설팅 펌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메인테인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마젠토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고 그 마젠토를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너무 불안정해져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약간 미국에 한 6년 있었으니까 한국 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가지고 그래 한국 갈게 한국에서도 한번 살아보지 한국에서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니까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약간 컨트리뷰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거든요. 구독자 수는 별로 없지만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사회에 컨트리뷰트 하는 그런 방안으로 유펜에 있을 때 그런 문구를 봤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썼던가 쓸만한 것들을 하던지 아니면은 읽을 만한 것들을 써라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남들한테 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